전쟁의 위협, 그다음에 이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아니 저 신원식 선거에- 빨리 탄핵해야 돼. 이거 민주당이 안 하면 정의당이라도 나서야 돼. 나는 이미 당내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계시군요. 예. 앞으로 정의당은 개혁의 창끝 정당이다. 우리는 항쟁의 맨 앞줄에 서온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진보 정당이다. 최근에 무슨 당내에서 이중대론이다, 유호정 네. 사태다, 뭐 하는데 개소리들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진보 정당이 가야 될 자기 위치가 있는 거고 본질이 있는 건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말하는 가짜 정치인들은 우리 내부에도 있다. 그런데 저기 맨날 보면 무슨 정체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너절너절한 국민들 관심에 지금 똑바로 해야 될 거는 네. 우리가 세월호 유족들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맨 앞자리를 지켜는 그 진보 정당의 희생이 없었으면 네. 박근혜 탄핵은 없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저 탄핵 퇴진 다 반대할 때 그때 한대에서 네. 밤낮 농성하고 집회 맨 앞줄을 지켜가지고 이뤄낸 민주주의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자 본분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희미해지면서부터 이 비극은 시작된 거야.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맨 표도 안 되고 뭐 크게 보면은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답도 없는 문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민주당은 무슨 개딸이니 수박이니 비명이니 친명이라는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논란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 나는 광장의 그 순수한 정신과 열정이 그립다. 그때 국민의 80%가 박수를 쳤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민주항쟁의 새로운 역사를 썼고 세계인들이 찬탄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그럼요. 바라봤을 때 촛불혁명. 우리의 자존감이 넘쳤고 그것이 이제 국가의 그 어떤 저 소프트 파워 네. 매력을 상승시켜서 그게 디지털 민주주의와 K류의 문화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눈부신 성과를 이뤘는가를 한번 봐라. 네. 지금 그게 다 무너진 거다. 아하. 무슨 내가 정의당 비대위 한다고 해서 정의당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정의당은 국민이 어떻게 심판할지 난 모르겠다. 그건 겸허하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네. 국민의 문제는 뜻을 그 받아들여야 이후다. 된다. 예. 앞으로 광장에서 맨 앞줄을 누가 쓸 거야? 개혁의 창끝 역할을 누가 할 거야? 아하. 여야가 포퓰리즘에 경쟁을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극소수라도 좋으니까 네. 이 반딧불만한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아니 화날 때야 태양이 있고 달이 있으면은 필요 없지. 칠흑 같은 어둠엔 반딧불이 소중한 거야. 그렇죠. 작은 빛이 그게 진보정당 역할이요. 응? 그게 바로. 근데 찬물 먹고 정신 좀 차리자 우리. 지금의 우리는 생존해야 된다. 이 절박한데 저 사람들은 네. 저 거대한 권력이 양당에서 단물은 다 빼먹던 사람들이 지금 양당 정치 청산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은 단물 다 빼먹은 사람. 아니 그건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될 얘긴데 그렇죠. 왜 쟤들이 하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게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하고 양당 정치를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그분이 제일 민주당에서 예. 장기간 기득권을 거의 독식했다고 할 정도로 저기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 그렇죠. 당대표 당대표까지 하고. 그거보다 더 이상적인 출세길이 있습니까? 할 건 다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네. 저런 사태를 만드는 데는 민주당 책임이 있어요. 보면 최근에 그 시흥시장 그 공천 자격심사 박탈이라든가 네. 누가 봐도 불공정하거든요. 이러면서 조금 일부 이렇게 보면은 왜 당내에서 더 담대하게 포용하고 네. 그 정조 임금인 탕평이라는 걸 아예 문지방에 써놓고 잤다는데 그런 식의 좀 포용의 정신을 발휘 못했을까? 난 이런 아쉬움이 있고 아쉬움은 있지만 또 일부 네. 내가 봐도 부적절한 정말 누군가에게는 한을 심어줄 수 있는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러면 어떻게 내부에서 이걸 개혁하고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민주당의 기득권을 다 누린 분에서 양당 정치, 기득권 정치 타파를 외치고 계시는 건 이건 그 말이 옳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 아하. 저 옳은 말을 왜 저 사람이 하냐고. 음. 그건 기득권을 못 누려본 우리가 해야지. 예, 진보 정당의 롤을 빼앗아가 버린 그런 느낌도 들고 다 누리고 지금 근데 떠나면서. 거기서 저렇게 스피커를 빵빵 틀어대니까 이제 정의당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네. 진보 정당의 우리 원래 위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아픈 상처를 회복합시다. 예. 거기에서 우리는 이 한국에서의 민주 항쟁을 할 때 가장 많은 희생을 치러왔던 약자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의 집이 바로 정의당이고 진보 정당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한국 정치는 네. 깊은 어둠이 오면 반딧불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는 휘황찬란하고 잘 나가던 시절에 라고 비교될 그렇죠. 수 없는 불빛이 지금 된다는 거고 국민들 앞에 이제 암흑 같은 고통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저기 지금 유호정 사태 또 네. 지난 5년간 정의당의 어떤 행보 비판하는데 정의당이 역사적 퇴행의 책임이 있어요. 저도 정치를 한 4년 동안 떠나 있다 오랜만에 와 봤는데 네. 일부러 누군가 당을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심각해. 그렇군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거는 네. 정의당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더 야만화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역사적 퇴행에 책임이 있는 정의당이 솔직히 그 책임을 인정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더 이상 유호정의 정의당도 아니고 네. 여기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의 등가성까지 우리가 파괴하면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거기서 배신을 당하는 네.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정치 문화는 그렇죠.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국민들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래서 일단 중환자실에 그래서 간 건데 내 역할은 요양보호소. 여기서 장례식장으로 가지 말고 일단 일반 병실로라도 옮기자. 살려는 놔야 될 거 아니냐. 네. 나중에 두고 봐라.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검 정국을 지나가지고 이제 퇴진 정국이 나올 때 누가 맨 앞자리에 서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면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한 특검연대 전국에서 네. 창끝이 돼야 될 이 존재가 필요한데 제가 들어간 이유는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고 버릴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일단 일반 병실로 옮겨서 네. 소생부터 시켜놓고 보자 이거지. 소생시켜서 이제 시대적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한신 장군처럼 네. 남의 가랭이라도 기어야 될 판입니다. 왜냐 생존해야 되니까 소생해야 절박한 되니까. 상황이다. 네. 그거보다 더 큰 우리한테 절박한 과제가 어디냐. 네. 그동안에 혁신도 제대로 안 됐고 거의 중환자실까지 갔습니다만은 이런 그래요. 문제들을 넘어서 우리가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다시 신뢰를 주십니다. 이런 것들에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저분들이 양당 정치 폐해 극복하는데 언젠가 양당으로 또 돌아갈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돌아간다니까. 나중에는 보면은 양당만 또 남아 있고 거대 양당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낙연 전 대표의 어제 탈당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정말 꽃길만 걸어오신 분들이 나가는 모습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과연 이 당내에서 지금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지지자들에 의한 정치 이런 거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그동안 지지자들의 이런 열화 같은 열성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정치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몇 가지는 제대로 봐야 되는데 개딸이니 뭐니 팬덤 정치가 어떠니 이런 비난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부분이 부당한 공격이긴 하지만 일부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민주당에 내가 알기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마음에도 없는 개딸 친화적 발언을 일부러 방송 나가 삑삑해대면서 공천 때 경쟁자를 이걸로 적당히 제거하고 여차하면은 경선 자체를 안 하고 거저 먹으려는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이번에 시흥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논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네.
내부의 공정성까지 개딸의 이름으로 훼손하는 거는 자멸의 길이다. 이 정도는 혁신을 해주고 다시 공정성으로 당을 정비하는 이 노력은 해야 된다. 네. 다른 건 몰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요즘 유튜브의 반응들이나 뭐나 이래 보는데 그 저기 제3지대 빅텐트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다고 응답하는 거의 70%, 60%가 넘는 국민들을 중에 네. 민주당 지지자 절반이다. 그럼 나머지 30%를 노리고 저 사람들은 하는 건데 이게 선거 판세와 구도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진정성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건 현실이다. 네. 그러면은 저기 민주당발 뭐 지금 소문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대연합을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도 고소하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연합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과감하고 빠른 어떤 행동으로 주도권을 못 잡으시면 자칫 잘못하면 제3지대론에 네. 뺏길 수도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걔들 아무것도 아니야, 페루나야,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집단 사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전쟁에서 지는 세력이 보여지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아하. 전투에서는 적장을 존중해야 이겨.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걸 상상하는 지휘관이 이기는 거. 이게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네. 지피지기 백전불태야. 아하. 그런데 이제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뭐 민주당하고 당도 다르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보십시오. 정치의 지금 모든 키워드가 어떤 연합이 결성되느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3지대 연합이냐? 그래서 거기서 빅텐트냐? 빅텐트. 아니면 민주당발 민주대 연합이냐? 그런 게 큰 연합이고 소규모 연합들도 있습니다. 네. 정의당 녹색당 연합,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연합, 네. 금태섭 양양자 쪽으로 또 예. 거기서 이제 조국신당 뭐 이런 걸로 국지적인 소규모 연합들도 네.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캡을 씌우는 큰 연합이 나중에 어떻게 수렴될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온통 뉴스를 다 도배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어떤 연합이 진짜냐가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유권자들한테 중요한 키워드가 돼 있어요. 국민들 그걸 집중해서 보고 있다. 택시만 타봐도 알아. 운전기사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 있는가. 몇 분하고만 대화를 해봐도 나온다고. 어디가 어떻게 합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군요. 물어보고 뭐 네. 그런다던데요. 뭐 어쩐다던데요. 다 정치 평론가들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이게 연합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가운데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그것보다 더 큰 연대는 특검연대다. 심지어 이준석 신당까지도 특검에 적극 나설 거다. 그러면 특검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로 연합을 판을 깔아봐. 아하. 특검연대다.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이제 촛불연대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상황 분위기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이 쌍특검법,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7, 8명이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민주당이 제 정당과 이 특검 정국을 같이 어쨌든 정치적 입장이 각건 다르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 이번에 그 특검 연대를 이루는데 완벽한 야권 공조가 이루어졌는데 네. 정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게 특검 제안 설명도 정의당이 했고 네, 수정안 그랬죠. 설명도 정의당이 했고 민주당이 내주잖아요. 원래 하나의 안건을 발의한 당이 수정안을 설명하는 건 적절치가 않은데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정의당이 다 하십시오. 이랬잖아. 왜 그랬겠어? 네. 지금까지 특검이다 탄핵안이다 그러니까 하도 저 이재명 방탄용 또 나왔다 하도 이 프레임을 씌우니까 다른 정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정의당이 하고 우리는 같이 한 거다. 자,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보세요. 이런 특검연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정의당은 그런 데서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써먹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당이 다
원안 수정안을 다 설명합니까? 네. 그러면 그건 이게 바로 정의당이 서 있을 자리야. 창끝이 된다는 게 이런 뜻이야. 아하, 맨 앞에 서서. 맨 앞에서 그 발파점을 만들어 발화점을 네. 만들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하잖아. 숫자가 작아도. 네.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었다. 원래 이거였어. 그러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안도 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냈기 때문에 네. 남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안을 정의당이 발의하는 게 어떠냐. 이게 내 생각에 내가 지금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그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놈씩 이 민족 반역 발언을 한 자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저기 정통성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앞에 나서주면 네. 민주당이 마지못해 따라온단 말이야. 아하. 이렇게 소매를 잡았거는 개혁적으로 한 발 같이 갑시다 하고 소매를 잡았거는 네. 등대와 소금 역할을 하라고 아하. 우리가 이거 만들어 나가지고 20년 개고생 풍찬노숙했더니 예. 이걸 하루아침에 말아먹어? 이걸 하루아침에? 지들 국회의원 몇 달 더 하겠다고? 그건 확실한 패륜이고 네. 지금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이제부터 제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특검연대 또 아까 신원식 장관 탄핵 발의도 말씀하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뭐 정의당이 맨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 탄핵 연대가 총선 전에라도 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까지 저 163석 야당이 참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의원들의 사고의 90%는 지역구가 있어요. 다 네. 지살작을 하고 네. 당내 폭넓은 관용과 포용이 있으면 그러면 야권 전체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이건 정의당이 소멸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우리가 큰 피해를 입힐 그렇죠. 어떤 그 저기 무능한 정치인이 되고 책임감 없는 정치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그 이제라도 회복의 정신, 회복 탄력성의 능력으로 그때 다시 한번 그 생존의 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저는 그런 문제라고 중요한 갈림길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과정이네요. 식의 무슨 개파, 정파 네. 전부 다 사실 저는 국민의힘만 빼고 모든 당의 영입 제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탈당 안 할 겁니다.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네. 제가 가진 만약에 정치적 재능이나 자산이 있다면 그걸 이번 선거에서 김종대 개인을 위해서 써먹지 않겠다. 이건 내 자신과의 약속이자 네. 그 저기 우리 그 당에도 예 내가 하는 어떤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 그래야 우리가 순수해진다. 광장의 앞줄 정신은 이거다. 야. 그래가지고 순수성을 의심받고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어떤 혼탁하고 먼지가 자욱해 낀 정치판에서 네. 항상 집에서 잠이 올 때쯤 되면은 다시금 떠오르는 그 광장의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때 국민들이 수십만 수백만 군중들 앞에서 고3 학생이 수능이 끝나고 가슴을 펴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때 그 청소년들의 높아짐. 네. 걔들 새벽 3시까지 집회했다고. 본집회 끝나도. 네. 그러면서 그 가마솥 같은 경쟁 속에서 18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저런 정유라에는 그런 우리가 못 견딥니다. 했던 그 촛불 세대, 광장 세대들의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들이 네. 그 광장을 통해서 배운 그 순수한 열정과 정신, 그 에너지가 몹시 그리워지는 지금 이 순간이고 아마 그 국민들도 그리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네. 만드는 힘이다. 국민들도 아마 그때를 기억하면서 네. 떠올리면서 있을 텐데 네. 정의당도 그 당시에 뜨거웠던 그 정의당으로 국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정의당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네. 네. 그래서 오로지 봉사만 하고 음. 자리는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떤 에너지와 활력을 하고 네.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네. 문제는 생존이다. 그래요. 이거죠. 뭐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실 거니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요양보호사로 우리 김종대 교수님 와 있는 것이고 간병 요양보험사 열심히 하고 계신데